여기서는 이제, 개방주소법의 해결 방법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원 조사의 선형 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1차 군집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한 곳에 이제, 컬리전이 발생한 애들이 쭉 모여 있는 거죠. 자,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그 빈 공간, 빈 주소를 찾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선형적인 그 형태로 옆에 빈 자리를 찾았죠.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게 이제 그 1차 군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현재 그 컬리전이 발생하면, 컬리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그 다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옆에 있는 걸 찾아봐요. 자, 옆에 있는 걸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접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좀 점프를 해. 자, 얼마만큼 떨어뜨려가지고, 자, 여기 해당되는 값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도 그래도 이제 컬리전이 발생하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위치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위치를 찾을 때 컬리전이 발생한 것의 제곱 위치를 가서 위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2차원 조사, 쿼드라틱 프라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드라틱 프라빙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시 함수를 사용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위치를 찾아봤는데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i의 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면 i의 세제곱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지금 i번째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i의 제곱 위치를 더해서 새롭게 위치를 찾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원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컬리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를 한번 삽입할게요. 15는 여기 삽입됐죠? 삽입됐고요. 자, 이제 18을 삽입했습니다. 18은 어디 됐죠? 여기 삽입됐어요. 그 다음에 43도 삽입됐어요. 삽입됐고요. 43 삽입됐고, 자, 37, 자, 37 삽입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5도 삽입했어요. 자, 45도 삽입했습니다. 자, 이제 30일 한번 컬리전 한번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게요. 자, 30은 현재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인 것 같아요. 자, 30이니까 30은 자, 13으로 나누면 죄송합니다. 3을 잠깐 30이죠? 30이니까 26이고요. 4죠. 자, 여기 갔더니 충돌이 발생했어요. 자, 충돌이 발생하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적용합니다. 자, 충돌이 한번 났으니까 그 다음은 2를 더해서 그 다음 위치를 찾아봐. 자, 그러면 2를 더하니까 5가 되겠죠. 5의 위치를 찾아봤는데 5의 위치도 충돌이 됐네. 5의 위치도 콜리전이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i는 2가 되고 2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4의 위치를 4만큼 점프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 잠깐만 여기죠. 자, 여기서 네 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져 있는 곳. 이곳에 비었으니까 여기서 30을 넣는 거죠. 자, 지금 보면 1차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형조사에서 발생하는 1차 군집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프해서 이렇게 그 빈 공간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을 찾기 때문에 자, 2차원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1차 군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2차원 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보면 2차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군집들이 곳곳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원소가 동일한 초기 해시 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건 뭐죠? 해시 함수를 통해서 콜리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다가, 밑에다가 연속된 위치에다 넣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원 군집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원소가 동일한 주소값을, 초기 해시값을 갖는 것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2차원 군집의 문제를 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형조사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클러스터가 있고, 2차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쿼드라틱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군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컬리전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조사나 그 다음에 선형조사나 2차원 조사나 문제가 뭐냐면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집이 생긴다는 건데 군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를 하나를 쓰고 얘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 H0x H1x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방법은 좀 간단한데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해시 테이블을 통해서 그 컬리전이 컬리전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더블 해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시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해시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hx라는 해시 함수를 하나 쓰고 fx라는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는 13으로 나누고 여기 있는 것처럼 fx는 11로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그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13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두 번째 해시 함수에 사용하는 나머지 구할 때 이 값은 13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을 썼습니다. 자, 11을 쓴 이유는 뭐냐면 자, 13보다 작은 값 중에서 어떤 걸 취했죠? 지금 프라임 넘버, 그렇죠? 소수를 취하기 때문에 11을 취해가지고 지금 해시 함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더블 해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기존의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컬리전이 발생했으면 새로운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빈 공간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게 요 더블 해싱의 해결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컬리전이 발생했을 경우하고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보면 자, 지금 보면 15, 자, 28, 41, 62가 다 어떻죠? 다 공통적으로 해시값이 2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67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3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8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41의 경우에는 새로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 요거 fx예요. 요걸 사용해서 10에 저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블 해싱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링이라든가 또는 세컨더리 클러스터링, 즉 1차 군집과 2차 군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블 해싱 자체가 사실은 충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더블 해싱이 나오게 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자, 클러스터링의 발생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더블 해싱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개방 주소법을 사용해서 지금 그 컬리전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개방 주소법을 사용해서 그 주소를 지정할 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빈 공간을 찾아서 잡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형 주소 방법을 사용해서 개방 주소 방법을 사용해서 자료를 삭제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원소 하나를 삭제할 건데 지금 뭘 삭제할 거냐면 자 지금 2를 삭제한다고 생각합시다. 2를 삭제해요. 자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1을 삭제할 때 이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H25하고 H38은 12가 지금 해시 테이블의 주소 값입니다. 자 지금 25가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38도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자 38도 25가 여기 12에 저장되어 있고 38은 어디 저장되어 있느냐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장된 이유는 뭐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좋겠대요. 자 25하고 38은 같은 해시값을 갖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쭉 선형조사를 통해서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지금 원소 2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죠. 빈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빈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내가 38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자, 38을 찾아보니까 이 위치에는 38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자료를 찾아보죠. 이 자료도 38이 아니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빈 공간이야. 그럼 어떤 거야? 38이 지금 해시 테이블에 없구나라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38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형조사의 경우에는 38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그 충돌이 발생해서 그 다음 찾고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이곳에 38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해당되는 자료가 해시 테이블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현재 해시 테이블 38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개방 주소를 사용해서 자료를 삭제할 때는 이곳에 값이 사실은 값이 일단 원래는 있었다. 그런데 현재 이 값이 삭제된 상태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플래그를 표시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38이 자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시 테이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방주소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에다가 해시 함수를 새로 적용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지만 지금처럼 해시 테이블의 원소를 삭제하게 되면 자료가 있음에도 해당되는 자료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자료가 삭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당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만약에 해당되는 값을 찾고자 한다면 밑에까지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을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빠른 검색을 위해서 지금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지금 계속 그 해시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검색 시간이 꽤 많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